글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자소서가 됐든 뭐 이력서가 됐든 에세이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일단 저는 모든 것은 다 이야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쓰는 첫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본인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 소설이든 시든 뭐 에세이든 모든 장르에는 필자 개인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어요. 세상에는 어떤 작품도 저자의 생각이나 이 가치관이 녹아들어 있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 뭐 세계적인 대작가 조지 오웰도 스페인 내전을 겪은 작가인데 오웰이 쓴 작품을 보면은 그 오웰이 당시에 겪은 시대상이 드러나 있고 본인이 여러 가지 직업을 했는데 그 다양한 직업들의 경험이 이 소설에도 녹아들어 있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김훈 작가, 기자 출신인 작가인데 문체가 굉장히 기자들처럼 간결합니다. 그런 스타일이 김훈 작가의 소설이나 에세이에도 묻어 나오고 있고요. 이처럼 저자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녹아들지 않은 것이 없고 그래서 어떤 글쓰기든 첫걸음은 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는 것밖에 없다. 이 부분이 제일 수월하고 그러면 이런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쓸 이야기 없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써보지 않은 자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쓸 얘기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심지어 4~5살짜리 아이도 이 자기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딸이 5살인데 하도 동화책을 많이 익혀줬더니 본인이 이것저것 자신과 그 주변의 소재들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본인이 읽었던 동화책 플롯에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겪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덧붙이는 건데요. 이처럼 4~5살짜리 아이도 하는데 다 큰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건 핑계죠. 시작해보지 않은 자의 핑계인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 유튜브 방송 대본을 쓰는데 밖에 안 걸렸습니다. 물론 저는 이 숙련된 글쟁이라서 여러분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저 역시도 예전에는 글을 말도 못할 정도로 못 썼거든요. 그런데도 지금은 글로 밥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박사라고 다시 돌아가서 글을 써내려면 결국에는 본인 이야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수월하고 유용한 첫걸음이고요. 사실 본인 글은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는 이상 본인밖에 모르는 게 자기의 글이거든요. 마음대로 고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써야 하는데요? 그 자기 얘기는 다양한 창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일 게 단문인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뭐 장문은 블로그나 브런치,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다이어리에 써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뭐가 됐든 무조건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써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절반은 나아간 셈이니까요. 글쓰기 수업, 요새 글쓰기 열풍이 불어서 여러 가지 재능 플랫폼을 통해 글쓰기 수업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며칠 만에 자기 뭐 소설 한 편을 쓸 수 있다 이런 광고들이 많은데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글쓰기 수업을 들은 적은 없지만 도움이 조금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써보시라고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결국 쓰는 거는 남이 대신 써줄 수가 없어요. 글이란 거는. 그러면은 결국 그런 수업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써기 때문에 저는 글쓰기 자체를 내가 써 내려가는 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어떻게든 도움을 받지 않고 써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떻게 자기 이야기를 쓰느냐고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어려우면은 이거 3가지만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스토리는 뭘로 구성된다고 했죠? 네, 인물, 그리고 사건, 그리고 배경. 그거를 본인의 글쓰기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인물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주인공인 자기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친이든 친구든 엄마든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주변인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은 나와 내 주변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인물이 없으면 사건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사람 사이에 투닥거리면서 일어나는 거고 혼자서 싸우는 것 그거는 뭐 자기 내면과의 싸움 그게 표출될 경우에는 자살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둘 이상일 때 그런 싸움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이제 둘일 때 서로 생기고 혼자 사랑하는 물론 나르시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은 둘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 본인 글을 쓰실 때는 이 사랑같이 거창한 주제가 아니어도 돼요. 본인 일상 얘기에 사랑이 충만하다면 쓸 게 많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지만, 대부분 인생은 사실 그냥 평탄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렵거나 비극으로 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는 딱히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본인 일어나는 캐주얼한 여러 가지 일들을 써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은 배경인데 이거는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본인 이야기가 넋두리가 됐든 자랑질이 됐든 그리고 일기가 됐든 일단은 무조건 써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써보라는 흔한 말씀을 드리냐면, 쓰는 거를 시작을 해야 그게 쌓여서 습관도 붙고, 이 습관이 붙게 되면은 글쓰기 근육이 생기게 되거든요. 왜 아기들도 처음에는 잘 움직이지 못하다가도 여러 가지 장난감 도구들을 지면서 이 소근육들을 발달시키고 기다가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글쓰기도 한 번에 서거나 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길 수밖에 없고, 다 이렇게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소근육이 생기고 그 근육이 점점 단련이 되면서 글쓰기 근육이 형성이 되면서 본인이 좀 편하게 그리고 수월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만큼 강조를 했으니 다음 유튜브 업로드 때까지는 꼭 한 편 정도는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로소득이었습니다.